자, 이제 기출문제, 이거 간부 후보생 기출문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카페에도 공지했는데 최신 판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2020년 최신 판례가 7개, 그 다음 2021년 판례가 8개, 2022년 무려 우리 최신 판례집에 있는 판례가 15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3년 질세라 6개를 또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들이 이제는 아주 최신 판례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오케이, 지난달 거야? 심지어 7월달 선고도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7월달 선고 중에 우리 뭐죠? 이상민 탄핵 사건은 안 했지만 어쨌든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어요.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사건에 있어서 어떤 의무를 했지만 불충분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다. 보호 의무가 만약에 문제 딱 나왔다. 그러면 그 지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으면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위반 아니지. 그게 정답될 가능성이 높죠. 위반이다. 이렇게. 그렇죠? 위반 아닙니다. 몇 번째 지문했겠어? 4번째 지문했을 거예요. 보호 의무 위반 번호까지 한번 찍어볼까요? 보호 의무 위반은 5번 정도 될 것 같고 정답 4번. 이렇게 왜 안 들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헌정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헌정사 어려웠나요? 헌정사 틀린 사람 없죠.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었죠? 헌정사 2개 지문 나왔지만 무슨 일이야. 헌정사 2개 지문 나왔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아는 범위 내에서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있었어요. 우린 그동안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이라고만 표현했는데 대법원 지문을 쓰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바꿉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으로 바꿔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 지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게 특징, 어떻게 보면 힌트예요. 이 지문 중에 대법원 판례가 있구나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순경 채용 시험은 경찰이란 말이 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심리학 누구 것도 냈어. 청원 경찰도 냈어요. 그렇죠? 청원 경찰이 경찰이에요. 일반 근로자임에도 교수님들이 경찰 검색해가지고 청원 경찰이 걸리네. 그렇죠? 그래서 출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간부 시험은 그래도 수준이 있지. 간부 시험에서는 그렇게는 안 내고 행정법 쟁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법, 그렇죠? 그래서 변시 시험과 조금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간부 후보생이 실제로 6급 정도 되죠? 6급, 그렇죠? 6급 공무원 시험과 대비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 모든 시험에서 행시는 다른 것도 고려하니까 행시 시험 헌법은 어렵지 않은데 7급 헌법이 어렵죠. 그리고 경찰 간부 시험도 7급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는 8번, 11번, 16번, 18번, 23번, 25번, 32번 정도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8번 문제, 11번 문제였죠? 11번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최신 판례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 뭐냐면 경기도와 남양주 사건이에요. 근데 남양주와 경기도 사건 권한쟁의 우리 사건 배웠죠? 2022년 판례. 근데 사실은 2023년에도 있었어요. 고 2023년 판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의는 안 해드렸지만 간부 강의에서는 했습니다. 다행히 그 내용이었고 답은 명확했었어요. 그래서 간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2023년 이 판례를 소개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60일 작전 때 자료로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는 11번은 좀 틀릴 수도 있었겠다. 11번은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수월했다 느끼는 분들. 그쵸? 할만했죠. 사실은 4개 정도 틀리면 컷 넘습니다. 합격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부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물론 형사법과 경찰학 뭐 나머지 범죄 여러 가지를 잘 봤어야 됐겠지만 헌법 때문에 간부시험에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풀었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조금 평가하는 거를 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이 풀어보고 저한테 피드백 준 걸 보니까 생각보다 수월했다. 점수도 괜찮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준 분들은 1개, 2개도 많았어요. 풀어보니까 2개, 또 카페 올리신 분은 3개 틀렸다 하셨는데 그 정도면 4개 이하면 사실 진짜로 간부시험에서 합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남은 시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보면서 조금 쉬운 것들은 포인트만 짚고 문제가 많으니까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할까 하다가 그러면 전지문을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들 다 시험지 갖고 있죠? 갖고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1번 관습헌법이 또 나왔네요. 관습헌법. 그렇죠? 1번은 지겹도록 본 지문이죠. 인정할 소지가 있다. 2번째 그러나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에 한해서 인정된다. 그런데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결단 의사의 표현이지만 동일한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런 그렇죠? 동등한 효력을 갖고 개정할 때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3번에서 너무 쉽게 나왔네요. 1번 난이도는 하죠. 하. 그렇지. 1번 틀린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번 국민주권주의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 정립에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고 국민에 의해 정립된 관습헌법은 입법권자를 구속하며 헌법으로 효력을 갖는다. 여러분들 국민주권주의 관련해서 이 문장 봤을 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정치적 의사 형성에 직접 하면 뭐죠? 틀립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직접이라고 하지 않고 있죠? 그냥 원칙적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이 정립한 관습헌법 효력 갖는다. 일반적 표현입니다. 오케이. 4번을 고른 사람은 없겠죠? 2번 헌정사입니다. 재정 개정 48년 재헌헌법 사회 정의 실현 국민경제 발전 기함 가게 된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 그쵸? 재헌헌법의 경제 질서는 조금 현재랑 달랐어요. 자유 창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통제 경제 성격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재헌헌법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께 내드린 복습 테스트에 비슷한 지문이 있었어요. 2번째, 근데 너무 쉽죠? 중요사항 국민투표 몇 차? 중요사항 국민투표가 도입된 것은 몇 차? 2차. 2차 몇 년? 54년. 254죠. 바로 답이 딱딱 나왔네요. 2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몇 차? 5차. 그쵸? 중요정책 국민투표 2차, 헌법 개정 5차. 이건 모르면 간첩 나오면 정답입니다. 그렇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5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극단적 정당국가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정당 조항이 들어온 건 몇 차? 3차 60년. 그러나 무소속으로는 출마 못해. 이런 경우 아니면 자격 상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극단적 정당국가고 5차입니다. 7차 하나 잘했죠? 통일, 평화통일조항. 대통령도 의무를 했고 또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죠? 2번 틀린 사람. 오케이. 틀렸으면 손 들어야 돼요. 혼날까 봐 손 안 드는 건 안 됩니다. 3번. 3번도 너무 쉬웠죠? 정답은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였잖아. 재외국민 국가 보호를 처음으로 명시한 건 몇 차? 8차 80년. 그런데 보호를 의무로 규정한 건 몇 차? 우리는 9차. 우린 이렇게 대비한 사람들이야. 이런 걸 틀릴 수가 없어. 그렇죠? 보호는 8차, 의무는 9차. 자, 2번째.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아이 키우고 있으면 영유아 보육료 줘야 되죠.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침해? 평등권 침해. 여기까지 깔끔하네. 근데 3번 같은 건 처음 봤죠? 이민. 근데 이민 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권,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영주권 취득만으로는 상실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그 즉시 상실하죠. 그게 아니면 뭐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원칙적 이야기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건 93년 판례에 있었어요. 판례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갖고 온 것입니다. 재외국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국민은 국민인데 외국에 영주권 취득했거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4번.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전에 간 사람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표적인 평등권 침해 또 재외국민 보호 의무 위반인 것이죠. 정답은 4번. 너무 쉬웠죠? 틀린 사람은 없겠죠? 4번.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틀릴 문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 몇 번 뽑는지 보세요. 정말 틀려도 할 말 없는 거. 한 개 내지 두 개로만 압축될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 이제 손 들고 있어야 되겠죠? 3조 영토 조항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제가 강조한 지문들이잖아요. 그렇죠? 영토권 단독으로 헌법소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나 권리구제를 위해서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같이 떠올려야죠. 우리는. 두 번째, 업협정이 영토조항에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 안 된다. 이거는 중간수역. 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지 독도, 영유권 이런 거 문제 관련 없고 영토조항이 위반되지 않는다. 3번. 이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죠. 3번 지문을 처음 봤죠. 3번 지문은 대법원 90년 판례인데 여러분들 국가보안법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반국가 단체로서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이고 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도 있죠. 그래서 북한은 이중적 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류협력법이 적용되죠. 별개의 법률이다 라고 하고 있고 한편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 단체라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4번. 이런 것도 못 봤는데 저작권법의 효력은 3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에 미치지 않는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원칙적 영토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 국내법이 어디까지 효력 미치겠어요? 북한까지입니다.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법령의 적용, 준용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개별 취급할 수 있을 뿐이지 원칙은 적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가 틀렸네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이거 틀린 사람? 없어요? 반국가단체로 생각했어요? 오케이, 잘 풀었네. 이거는 뭐 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조금 생소한 지문들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뭐야? 라고 했지만 항상 그럴 때 우리가 반복했던 원칙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5번. 정당제도. 정당은 몇 차에 들어왔다? 3차 60년. 맞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하지만 국고보조금 조항은 5차. 왠지 그럴듯하죠. 일단 넘어가고 두 번째. 사보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 못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저 이거 좀 심정에 반한다고 했지만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정당 내부에 사실상 강제로 할 수 있다. 말 안 듣네. 다른 데 위원회로 옮겨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합헌. 세 번째. 정당의 법적 성격 뭐라 그랬어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했죠. 사적 정치적 결사 내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정당법 조문회에는 일반 사법 규정이 적용된다. 맞습니다. 뒷부분이 조금 생소하지만 일반 사법이 적용된다. 왜? 공법인이 아니에요. 사법인도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은 등기해야 법인인데 제가 정당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얘기.
이건 1, 2, 3번 안 볼 걸 그랬어. 그렇죠? 4번 지문을 모르면 안 된다고 했죠. 민주주의 기본질서 위배될 때의 의미는 엄격하고 협소한 의미로 이해돼야 된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 기본질서는 현행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된다? 안 된다죠. 봐서는 안 된다예요. 이건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5번 틀린 사람 없겠죠? 1, 2, 3번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번의 헌정사는 맞죠? 5차 국고보조금 신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국가원리 6번. 그래서 경찰 간부는 시험은 어떻게 보면 모든 파트가 키워드가 모두 다 나오죠. 91개 키워드 중에 절반이 나오니까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경찰 간부 해설을 할 때는 키워드를 안 뽑았어요. 다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득점할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시험 좀 잘 보면 한번 또 전향해보는 것도 9월달부터 강의 개강하니까 8월에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자, 문화국가원리 얼마든지 할 수 있겠잖아. 그치? 그렇죠? 1번 건국헌법 1회. 이거 헌법재판소의 표현이라 그랬죠. 문화국가원리 규정하고 있다. 모르면 건국헌법입니다. 재헌헌법. 두 번째, 이것도 정신적 기본권 등은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다. 헌법재판소 표현이네요. 3번 엘리트 문화, 서민문화, 대중문화 포함해야 된다. 맞죠? 4번 문화는 사회의 자율 영역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를 근거로 혼인과 가족의 보호가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 하기는 어렵다. 보세요. 문화가 중요하대. 문화가. 그런데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문화국가와는 관련이 없대. 혼인, 가족. 이렇게 내칠 수 있을까요? 뭐는 뭐와 관련 없다라고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처음 봤지만 1, 2, 3번 일단 맞죠? 정답 몇 번? 4번. 그렇죠. 읽어드릴게요. 이건 2000년 판례예요. 2000년대 판례고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의 필수적 조건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필수적 조건이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개별성, 고유성, 다양성으로 표현되는데 사회의 자율 영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죠? 문화는 뭐죠? 다양성.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네 문화, 이 문화, 저 문화야. 그거를 어디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그래서 필수적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2000년대 판례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내치면 안 돼요. 문화에서 가족과 보호는 빼버린다. 이렇게 안 됩니다. 오케이. 6번. 7번. 기본권 주체. 그러니까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느끼겠지만 기출 지문을 안 씁니다. 느끼시겠어요? 기출 지문 뻔히 보던 지문을 안 쓰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그게 우리 경찰 헌법 시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낯설다는 점에서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낯설다고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은 분명하게 있어. 여러분들이 봤던 거 이건 분명한데 반드시 알아야 될 판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헌정사에서도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2차에 들어온 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게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7번 기본권 주체. 법률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해주면서 우리 민주노동당은 안 해주는 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죠. 평등권 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인 등 결사체도 조직과 의사 형성, 업무 수행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법인도 뭐가 될 수 있다? 결사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약사들, 약국 법인 만들지 못하도록 한 게 자연인인 약사들의 결사의 자유도 침해하지만 그들로 이루어진 법인의 결사의 자유도 침해한다. 결사의 자유는 법인도 주체가 됩니다. 맞고 3번 이건 너무 많이 봤죠? 헌법상 기본권 주체는 사법인이고 원칙적으로 공법인은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 국가단체는 예외가 없죠. 그러나 공법인 중에서 국립대학교라든지 그렇죠. 또 방송사 이런 데는
공법인이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어쨌든 원칙적으로 공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지문입니다. 맞고 4번 축협 중앙에. 이거 쉬웠죠? 어렵지 않죠? 축협 중앙에는 공법인과 사법인성을 겸유한다고 했고 다만 이 공법인적 성격이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해서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한다죠. 심사할 때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거 우리 60일 지문에 이미 있는 지문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8번. 저는 8번 문제를 보고 8번이 좀 난이도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전 8번 문제를 보고 좀 뿌듯했어요. 제가 강조한 것들이 나와서. 특히 8번의 2번 지문을 할 때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문 기억하세요? 문신시술업을 금지하는 의료법.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 또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표현 예술의 자유를 제한한다죠. 그런데 심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상 예술의 자유는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 제가 기본서 읽을 때 강조해 드렸죠. 근데 딱 기출이 됐습니다. 판단하지 아니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1번은 어렵지 않죠? 기본권 경합을 해결하는 방법의 대표죠. 주된 기본권이 뭔지를 기준으로 한다. 1번. 2번 그래서 알아냈고 3번 선거기간 중 모임 처벌, 공직선거법, 집회의 자유 침해죠. 위헌입니다. 헌법 불합치. 그런데 뭐를 검토하면 된다는 거예요. 집회의 자유 검토하면 된다. 그리고 결론 뭐죠? 집회의 자유 침해입니다. 22년 7월 판결이죠. 4번. 이건 너무 강조했죠. 여러분들 기탁금을 걸어야만 출마할 수 있다는 무슨 기본권입니까? 그때는 공무단임권입니다. 근데 기탁금 이미 냈어. 안 돌려주네는 뭐라 그랬어요? 공무단임권이 아니라 재산권. 그렇죠. 딱 그걸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2번 맞아. 예술의 자유가 제한은 되는데 제한은 일단 떠올려야 됩니다. 그 경합을 해결하는 방법이 같이 검토했는지 제외했는지 기억을 해야 된다 했어요.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 설치를 금지하는 거에서는 직업의 자유, 표현 예술의 자유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최신 판례에서는 효율을 따진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 같이 제한은 되지만 예술의 자유는 검토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 판례 모두 제한은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4번은 강조했죠. 기탁금을 걸도록 처음에 하는 것은 공무단임권이지만 기탁금을 귀속받는 거, 돌려받는 것은 재산권 문제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옛날에 몰라서 혼났죠. 공무단임권, 재산권 구분해야 됩니다. 자, 9번 충돌. 이건 넘어갈까요? 신경질이 나려고 해. 단체 협약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체 협약을 매개로 한 조직 강제를 용인하는 경우 개인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뭐보다?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적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가 아니죠. 반대로 썼네요. 따라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21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고 하위 기본권이죠. 적극적 단결권이 상위 기본권입니다. 화가 나려고 합니다. 2번.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 자유 할 때 누가? 수학권이 우선합니다. 흡연권, 혐연권은 뭐였죠? 혐연권이 상위죠. 그래서 1, 2, 3번은 상위, 하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4번은 피해자의 반론 게재 청구권은 정동보도 청구권 누구와 누구의 기본권 충돌입니까?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명예 보호를 하는 것이고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죠. 이때는 상위, 하위입니까? 아니죠. 규범 조화적 해석이죠. 근데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합헌이다. 틀린 말이 없죠. 오케이. 난이도 하. 이런 문제 걷어내면 틀릴 문제가 없어. 그렇죠? 자, 10번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이런 건 화가 나서 하도 안 돼. 하하로 가야 돼. 하하. 그렇죠?
10번.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 이거 여러분들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를 만나는데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침해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변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접견을 30분 사회로 제한하는 것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가 아니고 무슨 침해? 재판 청구권 침해. 그렇죠. 어쨌든 침해는 침해입니다. 두 번째, 시일의 운동은 전면 금지도 위헌이지만 뭐도 위헌이라 했어요? 원칙적 제한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금치를 받으면 나머지 건 다 제한할 수 있죠. 금치가 제일 센 징계 받았을 때 위로 쫙 제한하는 것은 다 합헌입니다. 맞죠? 4번. 요거는 사실관계 줄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밖에 참석 못한다. 그건 위헌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이다. 이것은 합헌이라고 했어요. 사주에 1회 실시했다. 그런데 보세요. 공간이 한 개였고 돌아가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주에 한 번이었으므로 뭐죠?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합헌 사례. 위헌 사례는 1년에 한 번입니다. 규정은 사주에 한 번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연간 1회 보장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위헌으로 갑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10번 틀린 사람도 없겠죠? 10번 틀린 사람 있나요? 틀렸어? 이걸 틀렸다고? 뭘 몇 번을 답했어? 1번? 아, 오케이. 1번 판례는 모르면 간첩되는 판례입니다. 자, 11번. 그렇죠. 이제 11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A가 남양주입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B가 경기도예요. 그렇죠. 뭐하러 A, B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죠.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A, B 나오면 우리 괜히 헷갈리잖아. 그렇죠? 이 경기도가 감사하는 권한과 뒤에 보면 행정안전부 감사원의 감사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경기도나 행정안전부의 감사는 조금 좁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사원 감사는 싹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차이가 있어요. 머릿속에 일단 가볍게 넣어주시고 A는 A 1번 감사를 하려면 여러분들 특정을 해야 됩니다. 싹 다 할 수는 없어요. 포괄적으로는 못해. 누구든. 경기도랑 행정안전부는 그 남양주를 감사하겠다고 하면 남양주에 자치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감사하면 안 돼.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합법성을 위반했는지만 특정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정을 했다가 그거랑 관련성이 있는 것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는 게 1번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특정되지 않은 사항이 또 발견됐다. 그런데 진행을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고 적발하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이게 판례 표현입니다. 원칙은 특정이지만 관련성이 있고 절차의 보장에 문제가 없다면 확장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B가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 대상을 특정해라.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A에게 사전 통보할 필요는 없다입니다. 사전 통보는 요구하지 않는다. 통보, 이 부분이 틀려서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3번, A의 자치사무,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감사입니다. 너도 상위 기관에 불과하다라고 합법성 감사해야지 일반적 감사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맞는 질문. 반면 감사원, 4번의 감사원 감사는 싸그리 모든 국가기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 사전적 포괄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감사원은.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 2023년 3월 판결, 그리고 2022년 우리 8월 달에 하나 있었죠. 권한쟁의 사건, 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는 틀려도 제가 용서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정답도 하필 2번이어가지고. 그렇죠. 처음으로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12번 부담금. 이건 1번, 4번 이미 배웠고 3번, 2번. 우리 다 배운 부담금 판례들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정책 조달인지 정책 실현 목적인지 재정 조달 목적인지까지 알 필요가 없어. 왜? 3번이 명확하게 우리가 판례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는 지문이었을 뿐이지 정답 지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번 먼저 보면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수분양자들한테 용지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헌이죠. 그런데 사업 시행자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합헌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려고 보니까 가구 수가 증가 안 했어. 근데도 부담하래. 그럼 억울하죠? 그건 위헌입니다. 그 사안이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법만 제외하고 일반 분양돼서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반된다이죠. 3번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1번, 2번, 4번은 여러분들 결론부터 기억합시다. 이 부담금들은 다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1번 한강수계 물사용량 부담금 요거 합헌입니다. 두 번째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 합헌이죠. 4번 대불 비용 부담금은 합헌과 위헌이 섞여 있습니다. 뭐 일부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이 있어요. 이 제도 자체는 합헌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된다. 쟁점 하나 있고 납부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위임한 것은 합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도 자체는 합헌이다. 그러나 그 금액 부분이 자꾸 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임한 것은 이번에 판례 변경으로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보건 개설, 의료기관 개설자 어렵지만 병원입니다. 병원이 사고 났을 때 의료사고에 대비해서 대불 비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거 이거 2022년 7월 21일 최신 판례 사안입니다. 오케이. 13번 그래서 12번 틀린 사람도 없었죠? 1, 2, 4번 몰랐지만 3번을 알았기 때문에 틀렸어? 오케이. 13번 공무단위권 여러분들 시험에 공무단위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 봅시다. 첫 번째 범죄명을 잘 뭐라 그랬어요? 범죄명.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 이놈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미성년이든 성인이든 성범죄자야. 이런 사람을 교원을 임용 결격하는 거 필요합니까? 심정적으로 필요하죠. 합헌 위헌? 합헌.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 여기 포인트가 있죠. 야,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찔른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로 성적 학대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이런 사람을 무슨 일반직 공무원 또 군인 부사관에 모두 전면적으로 임명할 수 없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공무단위권 침해. 22년 최신 판례죠. 3번도 22년 최신 판례였던 거 기억하시죠? 뭘 제한하는 거야? 징계받은 사람을 감봉할 수 있고 감봉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승진 임용 승급 제한하는 거 위헌, 합헌? 합헌입니다. 그렇죠?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피성년 후견인 당연 퇴직 위헌. 13번 틀린 사람 없겠죠? 있어? 13번. 어허. 뭘 틀려? 1번밖에 없죠? 1번. 다. 자, 1번은 2019년 판례고 2번, 3번, 4번은 다 2022년 최신 판례 집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자, 14번. 청원권. 청원권은 적절한 것은 고르라고 했네요. 그런데 뭐 좀 모르는 지문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정부의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 정책 관계된 청원 심사는 89조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한다. 이게 명확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3번 틀린 건 다 알고 있죠? 청원은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것까지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은 1번, 4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번을 보세요. 국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철도청장한테 나를 임용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했대요.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 안 된다지. 그러니까 뭐다? 이런 신청권을 갖고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나의 직장을 보존해 주거나 직접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 주거나 직장을 영원히 다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이런 신청권은 이건 2004년 판례인데 이런 건 여러분들 딱 봐도 국어적으로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국가유공자가 공공기관 찾아다니면서 신청하겠죠?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1번 긋고 2번, 3번, 4번 보면 4번이 법률 조문인데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청원기관에 제가 근데 여러분들 다 조문에 밑줄 그어줬죠? 단정적으로 얘기했는지 안 된다 했는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했는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시험에서 그걸 상당히 많이 물어봤습니다. 청원법은 허위사실, 형사처분, 징계처분 이걸 모해 목적 청원이라고 합니다. 모해 목적 청원은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런 단정적 표현 없다 그랬어요. 청원법은 아니할 수 있다.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적 완곡하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틀렸어요. 이 지문은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 설명은 드렸고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2번이 명확하죠. 오케이. 혹시 14번 틀린 사람? 아하, 역시 함정이 덜커덕 빠졌네요. 이렇게. 15번 재판 청구권. 범죄인 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 맞죠? 합헌이죠. 침해하지 않는다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봤죠? 피고인 스스로 혹은 법원이 할 수 없고 누구만 검사만 치료감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 청구권 침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겠죠. 이런 건 없다 그랬어요.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실 확정에 관해서 사실상 최종심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필요적 전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거칠 수 있게 해야 되지 행정심판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헌 단계 몇 개 있죠? 변호사 징계, 그렇죠? 대법원으로 곧장 가라. 특허법원 행정심판, 대법원으로 곧장 가라. 이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심 받을 기회를 박탈해서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침해한답니다. 마지막 국세기본법 해당 조항 중 주세법 규정에 따른 의제 주류 판매 면허업 취소 처분에 대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를 채택했다고 무조건 위헌은 아니라고 했어요. 모르면 합헌입니다. 침해하지 않는다. 1번, 2번, 3번이 틀려서 정답 4번이네요. 이거 틀린 사람. 그럼 몇 번을 골랐습니까? 3번? 사실상 최종심으로 해도 돼요? 행정심판에서? 1심, 2심을 사실심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심 절차로만 기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재판 받기 전에 전심 절차로만 해야 되고 필요적 전심 절차일 때는 뭐 한다 그랬어요?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위헌이 났죠. 그렇죠? 위헌이 난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요건들이 따라 붙습니다. 오케이. 15번도 틀렸구나. 오케이. 16번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옛날에 필요적 전치였지만 결정 거치지 않고 지금은 임의적 전치죠. 아니하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5.18 정신적 손해까지 간주하면 뭐죠? 민주화 운동하고 5.18 운동 사건에서는 우리한테는 위자료 준 적 없어. 그런데 그 손해까지 재판상 화해 간주하면 침해된다. 근데 합헌인 거 있죠? 특수임무 수행자 사건에서는 정신적 손해 간주해도 합헌이다. 5.18 민주화 운동 사건은 위헌, 특수임무 수행자 합헌. 심지어 특수임무 수행자는 재판 청구권 침해도 아니죠.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이 있다. 위헌 2개, 합헌 하나.
비교. 자, 3번. 그래서 맞죠? 정답 16번에 2번이네요. 3번. 3번, 4번 우리 했잖아요. 재판을 잘못했다고, 공무원이 처분을 잘못했다고 나중에 밝혀졌다 그래서 곧바로 그 사람한테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특별히 잘못한 사정이 있어야만 국가배상 청구권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4번은 동일한 취지의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16번이 또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번 판례를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16번 틀린 사람? 없네. 이건 쉬운 문제였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형사보상 청구권. 1번 왜 형상, 형식상으로 무죄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끝낸다? 아니죠.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22년 우리 2월 판례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몇 개? 6개월 초과 구금한 사람한테 형사보상 해주자. 그 판례죠. 오케이.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정답 바로 나와버리네요. 형사보상 청구권은 안날로 3년,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죠. 예전에 확정된 때로부터 1년 했던 게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봤었습니다. 3번. 아니 뭐 잊고 싶진 않지만 형사보상법 보상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쵸? 중복 더블 보상은 안 해야 되겠죠? 같거나 많을 때는 안 주겠다. 맞습니다. 4번도 처음 봤죠? 사형 집행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3천만 원 준대요.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 인정된 금액을 더하여 집행 중 구금에 대한 일수별 보상금 플러스 3천만 원 더 준다는 것입니다. 최대 3천만 원. 갑자기 너무 웃기네요. 보상이 될까? 3천만 원으로? 우리 여기서 떠올려야 되겠죠? 형사 보상에서의 상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과 재산권 보상에서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이 사람을 죽여놓고 3천만 원 더 준다. 그렇죠? 어쨌든 규정이랍니다. 형사보상법 5조의 3항에 이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봅시다. 국가는 좀 진짜 짜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과거사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서 어떤 국가가 좀 시혜적으로 지급을 할 때는 보통 2천만 원. 정말 많이 줘야 3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많이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3천만 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18번. 그래서 요거는 1번 최신 판례가 정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최신 판례 지문이 정답 지문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를 다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18번. 이번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및 범죄 피해자 보호. 요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긴 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것인 거죠. 맞는 지문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서술어를 물어봤어. 첫 번째,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친족이다. 이러면 일부 지급 아니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급하지 아니한다인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외는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외 책임이 없죠. 그리고 합헌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 이건 어렵지 않게 걷어냈습니다. 3번, 범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여러분들 똑같죠? 중복배상 할 필요는 없죠? 안 줘도 된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이걸로 갑니다. 3번. 4번. 피해 발생은 안날로 2년입니까? 안날로 3년, 있은 날로 10년. 그래서 우리가 4번도 걷어냈네요. 2번, 4번 걷어냈고 1번과 3번을 고민했는데 답이 3번이네. 어쨌든 그런데 1번이 이 서술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착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법률이. 그래서 답은 3번. 상식에 맞잖아요. 3번. 1번, 3번에서 3번을 잘 골라냈어야 됩니다. 18번 틀린 사람? 이게 아마 오답률이 거의 90% 이상일 것 같네요. 18번 오케이. 그러면 아까 11번 그 다음 18번 결정. 난이도상 11번 18번 두 문제 갑시다. 19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1번 재혼하면 준다 안 준다? 연금, 유족연금 이제 그만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 재혼한 사람한테 부양받아라. 합헌위원, 합헌 최신 판례죠. 두 번째,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과 내지 않은 기간이 짧다 그러면 지급 제한 필요하죠.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20년 판례입니다. 3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 실시와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거는 국어 문제네요. 그렇죠? 법률의 기본을 규정하고 위임했으므로 무슨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법률 유보 원칙 또는 포괄 임금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건 국어 문제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법률 유보 원칙과 포괄 임금제 원칙은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 그리고 모르겠으면 국어처럼 풀라고 했어요. 여기 힌트를 다 주잖아. 법에 다 규정하고 있대. 그리고 위임했다면 위반되지 않는다. 말에 전혀 문제가 없이 매끄럽죠. 맞고 4번은 우리 여러 번 했죠. 너희들은 제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헌이다 라는 것이죠. 대학원에 다닌 것과 대학은 차이가 있죠. 고아라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죠. 제외하지 않았다고 해도 합헌 침해 아니다. 19번 틀린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20번 교육받을 권리 나왔네요.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검정고시를 제한하는 것. 응시 자격을 제한해서 한 번 본 사람은 2번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응시 기회. 그래서 10조가 아니고 31조 교육받을 권리의 제한이죠. 그리고 침해죠. 과소 보호 금지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뭐죠? 과잉 금지 원칙 심사해야 되죠. 틀렸네요. 두 번째,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 지나서 검정고시 응시해라. 이건 받아들일 수 있죠. 침해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실 1번, 2번이 연결된 판례이긴 하네요. 1번에서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교육받을 권리가 제한되고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위헌인 거는 그거였죠. 검정고시 한 번 응시한 사람이 재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죠. 교육받을 권리 침해입니다. 근데 6개월은 참아도 되죠. 합헌. 4번 자사고 어떤 건지 봐야 되겠죠. 동시선발 조항은 합헌이죠.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이 위헌이죠. 봅시다. 동시선발은 결론 나왔네요. 동시선발하게 되면 위헌이다. 위헌입니까? 재량 범위를 일탈했다. 위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위헌이란 말로 읽혔죠? 동시선발 조항은 일탈하지 않았다. 합헌입니다. 자사고가 잘했으면 됐지. 그렇죠? 못해서 과학고처럼 정기학교가 아니라 후기학교로 동시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합헌. 사립학교의 운영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등등등 다 합헌입니다. 마지막 저소득 학생 특별 전형을 모두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해서 특별 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최신 판례 사안이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서울대. 이 판례 기억해야 되겠죠? 기출이 이제 된 거네요. 22년 9월 판결이었습니다. 서울대 입학 전형. 이것도 공권력 행사죠. 입학 전형을 정하는 것이 저소득 학생의 특별 전형을 모집함에 있어서 수능 위주로 점수 배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국가의 대학의 자율권 행사입니다. 그렇죠? 충분하죠. 교육받을 권리 침해 아닙니다. 22년 9월 판결. 저도 이거 조금 오랜만에 봐서 근데 있었지, 합헌이었지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최신 판례 더 반복해서 많이 봤죠? 당연히 쉽게 풀었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적절한 것은 4번밖에 없네요.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20번 틀린 사람 이렇게 다 맞았고 21번 근로의 권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아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합헌입니다. 근로의 권리 침해 아니라고 했어. 누구? 사장님 손을 들어준 거죠. 최저임금 계산할 때. 두 번째도 여러 번 했죠. 토요일 근무를 근무한 걸로 치니까
토요일에 받은 임금도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판례. 2번. 일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 수에 토요일 시간도 합산하니까 임금도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다.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계약의 자유 침해도 아니다죠. 20년 판례. 3번. 고용허가. 일할 자리, 일할 환경, 자유권적 성격,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있고 만기 출국보험금은 퇴직금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근로권리 주체는 됩니다. 그러나 국민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국민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되지만 늦게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도록 한다고 해도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죠. 맞는지만. 자, 4번 최신 판례. 누구 미안하지만 가사 도우미 분께는 퇴직금 못 드립니다.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22년 10월 판례입니다. 오케이. 틀린 사람 없죠? 21번 틀린 사람? 없어요. 22번. 그리고 3건. 생각보다 이 뒷부분으로 가면서는 최신 판례 위주로 거의 냈죠. 문제들. 1번 봅시다. 교원노조법을 적용 대상을 초중등학교 교원이라고 규정해서 누구? 대학 교원의 단결권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부터 부정했죠? 입법의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했습니다. 맞네요. 그리고 위헌이죠. 위헌, 단결권 침해입니다. 물론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교육 공무원이 아닌 교원은 차이가 있죠. 심사 기준에.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이 비례 심사했고 거기서 목적의 정당성이 부정됐다고 봤습니다. 교육 공무원인 교원은 입법 형성의 범위를 일탈했는지를 심사해 봤더니 일탈했다. 단결권 침해다. 이렇게 봤죠. 어쨌든 맞습니다. 두 번째.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도 뭐라 그랬어요? 일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된다. 이거 대법원 판례 사안이죠. 우리 교과서에도 있었습니다. 3번.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이거 좀 화나는 지문이네요. 근로자가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는 뭐다? 소극적 결사의 자유는 단결권이 아닙니다. 뭐다? 21조 결사의 자유의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 그런 내용인지 모르고 읽은 건 아니겠지? 설마? 4번. 공항 항만 등. 이거는 최신 판례 있었다 그랬죠. 이게 바로 23년 최신 판례네요.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 경비 업무 특수경비원 일칠 쟁행이 금지는 뭐라 그랬어요? 합헌 위헌? 합헌이죠. 그런데 이거 완전히 정확하게 제가 강조한 거 나왔네요. 이번 최신 판례 강의 때 강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정리해 봅시다. 특수경비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니죠. 33조 2항에 해당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주요 산업 사업 방위체, 주요 방위 사업체 근로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33조 2항, 33조 3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무슨 근로자?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37조 2항에 따라 제한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33조 2항과 3항에 의한 제한이다. 공무원, 주요방위 산업체 근로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한이 아니다. 오, 이거는 완전히 적중인데요. 22번에 4번. 여러분들이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자기는 이 내용을 처음 들었다라는 우리 타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이 지문을 봤으면 아주 충격적이었겠네요. 맞았어야 할 텐데. 뭐다? 이 사람은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위헌 합헌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알고 있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겠습니다. 23번. 그래서 나올 포인트가 딱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거 물어보겠다. 합헌인 거 안 물어보고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주요방위 산업체 종사자인지를 물어보겠다. 이건 원래 이 판례는 23년에 판례했던 판례지만 예전에도 있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교과서에 이 내용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양 사망에 해당이 없다.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사람도 일반 법률 유보에 의한 일반적 법률 유보에 의한 제한 37조 2항에 따른 제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좋은 지문이네요. 자, 23번 환경권 넘어갈까요? 아, 이것도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죠? 조문을 변경한 문제. 쌍따옴표 안에는 네 맘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쌍따옴표가 열린 순간 함부로 바꾸지 말라죠. 1번.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답이 없었던 거지. 1번. 환경권. 이것은 환경할 권리, 이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뭘로 심사하죠? 과소보호 금지 원칙 심사. 여긴 답이 없어. 오케이. 2번. 35조 1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냐고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맞네? 넘어가고. 3번. 환경권은 웃을만 하죠.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이다. 이것도 맞네? 4번.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 방지, 이런 인공환경, 생활환경도 환경권에 포함된다. 전부 정답이네. 그러면 뭐가 답이다? 조문이 답입니다. 보면 앞부분은 모른다고 쳐. 모든 사람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꿨다고 해도 모른다고 쳐. 그런데 어디서 틀렸냐? 여러분들 환경 보전의 의무는 누구와 누구에게 모두 있다 그랬어요. 국가와 국민 모두. 근데 누구를 빼먹어 버렸어? 국민을 빼먹어 버렸어. 뒤에서도 빼먹고 앞에서도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국민을 어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앞에서도 뒤에서도. 그래서 1, 2, 3, 4번까지 왔는데 답이 없다. 아무리 10번 읽어도 답이 없으면 조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정답 2번. 조문이 보통 한 2항 2번 나오니까. 그렇죠? 정확하게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가 아니고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국민이 앞에 바뀐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 보존 의무는 항상 국가, 국민인데 국민 어디 갔지? 라고 해서 제가 바로 틀렸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습니다. 저도 사람은 헷갈렸는데 우리 주어에 사람이 있는 것은 없어요. 국민 또는 사람? 아닙니다. 자신이 없네요. 있을 거. 오케이. 어쨌든 모든 국민은입니다. 왜죠? 환경권도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국민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오케이. 자, 23번 틀린 사람? 아하, 상당히. 그럼 답을 뭘 했죠? 환경권의 첫 페이지 첫 번째 판례의 문장입니다. 국민은 그쵸?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권적 성격이 있고 뭐죠?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요구. 그게 사회적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서 종합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그치? 도저히 답이 없어서 3번이 어딘가 틀렸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는 조문을 답을 고르라고 하셨죠. 23번. 다시 한번 틀린 사람 손. 난이도상. 오케이. 일단 그러면 요거는 세모. 세모. 네. 그래서 세모 2개 나오면 1개로 칩시다. 오케이. 자, 24번. 혼인과 가족생활. 나온다고 했는데 나올 만한 판례가 바로 나왔네요. 일단 4번이 딱 나왔네요. 이거 얘기했죠. 최신 판례 있으니까. 1번. 일단은 1번은 2개 조문을 구분해야 되죠.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 혼인 무효 조항은 위헌. 본데 혼인 금지 조항이네요. 이것은 침해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신청권은 기본권입니까? 아니다. 극구. 36조 1항에서 이건 어떤지 볼까요?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일반적 과제를 규정했을 뿐 채권의 집행 권한을 얻었음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용이하게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없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고 최신 판례죠.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가 이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더 나아가서 이런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을 해야 될 의무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 그렇죠. 4번은 어디가 틀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국민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이거 말했죠. 이건 절대적 기본권처럼 표현한다 그랬어요.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 형성의 자유. 그렇죠? 진술 거부권.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또 종교의 자유에서 신앙의 자유.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중에서 변호인의 선임권.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다. 접견 중에서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 접견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표현들 아주 출제하기 좋죠. 그리고 최신 판례에 이 판례는 국민의 권리, 국민으로 인정받을 권리까지는 맞죠?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네요. 읽어드릴게요. 대법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 이건 국민으로 인정받는 권리가 아니래요.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로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랍니다. 국민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그렇죠? 더 격상하네요. 그래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없다. 4번 질문 중요하죠? 틀린 사람? 오케이. 24번. 근데 1번, 2번은 알았어야 되고 3번 판례가 여러분들 21년 판결이었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판결입니다. 양육비 채권 집행 권한을 위해서 더 어떤 특별한 입법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36조 2랑 우리 그 파트에서 그 키워드에서 있는 판례예요. 21년 판례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양육비 사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억울해요. 이 사람도 억울한 건 맞아. 그래서 법을 좀 잘 만들어주러 헌법소원 했어. 그렇지만 그런 헌법 명시적, 아까 헌법 해석상 이런 입법 의무는 도출하기 어렵다. 국가는 할 만큼 했다. 기각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오케이? 이 문제 좋네요. 36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출제해야지. 그렇죠? 자, 25번. 제가 이번에 진술 거부권은 독자적 문제로 그동안 계속 안 나왔는데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술 거부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거라고 했던 판례가 나왔어요. 1번 보면 일단 육군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약식명령 이거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합헌이죠. 진술 거부권 침해하지 않죠. 이것은 약식명령의 내용,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이고 범죄의 성립에 있어 불리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서 확정이 됐잖아요. 범죄 사실이 뭔가 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형사상 불리한 진술에 해당하지 않죠. 진술 거부권을 제한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합헌이죠.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뭐예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제한 O, 침해 X. 반면 진술 거부권은 제한조차 하지 않는다. 니은 후방 착석,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진술 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적극
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호방에 착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죽일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호방 착석은 뭐다? 목적의 정당성부터 부정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는 거죠. 진술 거부권 제대로 행사하려고 할 때 뒤에만 있어도 된다는 거야. 아니에요. 옆에서 쿡쿡 해줘야 된다니까. 옆에 앉아야 돼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3번이 우리가 강조했던 판례죠. 대체 유류를 제조하면 신고해라. 신고하면 그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세금 납부까지 안 했을 때 석유사업위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 뭐다? 진술 거부권 제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곧 석유사업법 위반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글로 곧장 넘어갈 수는 없다. 따라서 진술 강요가 아니다. 진술 거부권 제한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판례가 맞고 정답입니다. 그렇죠? 2014년 판결. 오케이. 4번.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거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합헌이죠.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 피해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범죄화는 스스로 진술하게 함으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이런 주장을 반대쪽에서 해봤지만 청구인이 해봤지만 아니다. 진술거부권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청구인 주장은 내가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처벌해도 마땅하다. 그런데 비자발적으로 한 사람은 피해자는 이것을 차별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 성매매한 사람을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만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입법자의 입법 의도가. 그래서 네가 피해자인지 자발적인지를 밝혀라 라고 하는 것이 진술 거부권 문제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조금 생소하긴 하네요. 2016년 3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25번은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니은 1번, 2번은 쉽게 알 수 있고 4번 부분 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해서 스스로 진술하게 하는 것 아니다. 이런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 아니다. 진술 거부권을 제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번, 1번, 3번 모두 진술 거부권 제한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25번 문제는 기출문제집에 반드시 들어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은 문제가 아주 적어요. 오케이. 자,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6번 행복추구권 협의상 이혼 같이 출석 합헌이죠.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네요. 금융회사 종사하는 자에게 요구할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거. 종사자만 처벌하면 되지 국민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침해한다죠. 23년 최신 판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과잉금지 원칙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침해하지 않는다. 최신 판례. 이것도 봤죠? 망성 신부전증. 왜? 돈 정액 수가로 해야 의료비 보장이 되죠.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도 2022년 판례, 판례는 2023년 판례, 판결은 2020년 판결. 그렇죠. 최신 판례입니다. 다. 자, 27번 평등권은 잘 봐야겠죠. 26번 틀린 사람? 답을 그럼 뭘로 했나요? 개수라. 나와 다가 최신 판례인 것은 기억했습니까? 나는 금융실명제가 다펀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언제 내가 금융실명제가 다펀이라는 내 목소리를 어디 무슨 금융실명제 다펀이라고 한 건 없습니다. 국가 긴급권 사건에서 금융실명제가 합헌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런 유언비어 유포 저놈을 당장 잡아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23번 2월 판결도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민식이법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가중처벌 합헌입니다. 합헌. 27번. 국공립 어린이집은 영리활동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과 다르죠.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덜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합헌이죠. 평등원칙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22년 판례입니다. 자, 2번. 재혼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장 대상자와 합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이거 어떻죠? 재혼하면 연금 못 받아도 합헌. 합장에서 제외해도 합헌. 재혼을 할 게 아닌가.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뭐였죠? 사실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재혼하지 않고 사실혼까지도 재혼으로 보고 합장 대상에서 제외해서 억울해한 거죠. 심정은 이해하지만 합헌입니다. 재혼, 합헌 위반되지 않는다. 사관생도 교육기관 현역병과 달리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거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 22년 판결입니다. 어떻죠?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합헌이다, 위헌이다? 합헌입니다. 사관생도는 선택했죠? 현역병과 달라요. 복무기간을 포함해 줄 거냐 아니냐는 입법자 입법 재량이 있다라고 우리 60일 지문에 봤습니다. 그래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은 포함해 줍니다. 그런데 사관생도 제외, 또 누구도 제외되죠? 산업기능요원도 제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했고 보수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경력기간 산입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 차별이다, 합헌이다 랍니다. 그래서 사관생도 하이라이트, 또 옆에다가 산업기능요원 둘이 똑같이 제외하고 있고 평등원칙 위반 아닙니다. 자, 4번 농어촌의료법 적용돼. 우리 공중보건의사네요.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된 경우, 안 그래도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했는데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거 이거 어때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위헌이랬어요? 합헌이랬어요? 위헌이죠. 이건 2016년 판례인데 공중보건의사는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이거 간부 강의할 때 제가 잘했네. 제가 이거 간부 강의하면서 공중보건의사를 판서하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였고 공중보건의사는 합헌인 거 위헌인 거 있죠? 합헌인 건 뭡니까? 한 달. 군사교육훈련 기간 중인 한 달을 보수 지급하지 않는 거 합헌, 한 달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합헌이지만 이거 교직원으로 임용됐는데도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위헌이었습니다. 또 그 근무 기간 하다가 임용 결격으로 취소됐는데 다시 군대 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것도 위헌이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우리 생명체들이 다 활발하게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태백시에서 뭐 이딴만한 구렁이가 나왔다고 하던데 원래 구렁이가 집에서 나오면 길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그런 걸 딱 들으면 내가 이번 시험에 되려나 보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셨죠? 아침에 새가 막 운다. 올 것이 왔구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마인드니까 항상 저는 시험 보러 갈 때 이제 한양대에서 2차 시험을 봤는데 두 번째 2차 시험 그때 합격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림동에서 한양대로 방을 얻었어요. 그 전주에 방을 하나 이제 얻어서 주말에 이제 친구 차로 이동을 하는데 무슨 대교인지 하여튼 대교를 넘는데 성수대교인지 하여튼 대교를 넘는데 그날 무지개가 엄청 큰 무지개가 그 대교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원래 성경에서 무지개는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딱 무지개를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순간 나 이번에 합격하려는가 보다 라고 그냥 순간 떠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합격했죠. 그래서 제가 그 무지개를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나한테 합격 소식. 사실 그냥 그거는 제가 아전 인수였을 수도 있겠죠. 괜히 내 소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네가 때려잡으면 안 되지. 지네가 기어 나오면 나 합격하려는가 보다. 새가 아침에 막
짹짹짹 울고 아침에 비가 와도 합격, 해가 화창해도 합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 이번에 잘 되려는가 봐. 진짜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마음에 미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뇌가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오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나 이번에 틀렸어 이러면 정말 틀리게 되는 거야. 비 오니까 너무 운치 있네. 나 이번에 진짜 합격하려는가 봐. 이렇게 맘 먹고 시험장 가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나올 판례가 나왔네요. 27번 좋습니다. 문제. 정답은 3번. 27번 틀린 사람? 맞았어요? 오케이, 잘 봤네. 28번 이것도 나올 거라고 했죠.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1번 윤창호법 관련해서 음주 운전하면 다 맞을까봐 음주 운항이라고 했지만 우리 회사안전법도 위헌 난 거 알고 있죠. 22년 판례 맞습니다. 예비 군대원 이거 이혼감이죠. 이혼감이고 위헌입니다. 그렇죠? 안 보고 싶어요. 남편이 안 간 게 죄지 왜 아내를 벌금형 처벌하냐? 형벌과 책임의 비례 원칙 위반된다죠. 주거침입 무기 7년 이상 뭐다? 위반된다. 그런데 1, 2, 3번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임직원이 할 때 가중처벌하고 있죠. 합헌이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1번, 2번은 2022년 최신 판례, 3번은 2023년 최신 판례, 4번은 2020년 판례. 어쨌든 금융회사 업무, 공무원 업무 못지않게 청렴성이 중요하다. 무겁게 처벌하더라도 합헌이다 입니다. 이렇게. 자, 29번 이건 안 보고 다 고를 수 있겠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유죄 판결 이놈만 잘 보면 되죠?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X네요. 나머지는 침해하지 않는다,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죠? 뭐죠? 잠깐만. sorry. 여기 있네. 20년,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20년. 이러지 말라고 알려줘 놓고. 그렇죠? 어쨌든 1번, 2번이 넘어갔는데 3번에서 오케이, 침해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끝에 20년. 그렇죠? 일률적 20년은 위헌이죠. 침해한다. 정답 3번. 강제추행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4번은 그거죠. 정보를 제출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내용 제출하고 필요하면 반기에 한 번 대면 확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합헌이죠. 침해하지 않는다입니다. 오케이. 2016년, 15년, 17년 판결들이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안 틀렸죠? 제가 틀렸죠? 틀렸어? 20년? 틀렸어? 나처럼 풀었어? 이건 그래도 셈할 수는 없지. 이제 답을 찾았겠지. 답이 없어. 이 뭐야? 하다가 20년 놓쳤네. 라고 3번으로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번 간부시험의 특징을 알 수 있겠어요? 보통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그러니까 지문 4개 중에 3개가 맞는 지문, 틀린 지문 1개를 넣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3개가 틀린 지문, 맞는 지문 하나예요. 그 형식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알죠? 그래서 어렵게 내려고 교수님들이 머리 쥐어 뜯은 거예요. 엄청 고민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정 빠지면 안 돼요. 30번 표현의 자유. 이거 봐야 될까? 1번 언론사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본인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뭐죠? 무슨 침해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죠. 그러나 뭐는 아니에요.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위헌은 위헌이지만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아요. 알고 있었겠죠? 2번째, 변호사 광고 규정.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위헌이라 그랬죠?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입니다. 3번. 그래서 이게 답이네요. 공공기관 본인 확인은 합헌 위헌? 합헌. 최신 판례 나와버렸네요. 2022년 12월 판결. 4번. 이건 이미 많이 했죠. 90일간은 칼럼 게재를 금지하는 거 합헌 위헌? 위헌입니다.
제가 심지어 1번하고 4번 헷갈리니까 60일 작전에서 비교해서 같이 나란히 놔드렸죠. 다른 판례지만 둘 다 위헌입니다. 그러나 1번 명확성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죠. 오케이. 자, 30번 틀린 사람 있나요? 답을 그럼 몇 번을 했습니까? 3번.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사건을 답으로 골랐다고? 오케이. 자, 본인 확인제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간부 시험 수업에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본인 확인제는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제는 위헌입니다. 한번 났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본인 확인제도 위헌입니다. 그게 첫 번째 판례. 그런데 첫 번째 판례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헌 2개, 나머지는 다 합헌이에요. 합헌인 거 게임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그다음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또 휴대폰,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본인 확인제는 합헌. 그렇죠? 2개 위헌, 4개 합헌. 합헌 중에 하나. 그렇죠? 이렇게. 31번. 이런 거는 난이도 얘기하면 안 돼요. 31번.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 봅시다. 막연히 폭력 불법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으로 끝에 대통령 관저 모든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맞죠? 맞는지만 두 번째 미신고 반드시 하는 게 아니죠. 직접적 명백한 위험이 있은 경우에만 해산 명령 발할 수 있고 그때만 형사처벌할 수 있죠. 따라서 합헌이죠. 이것은 이 규정은 합헌이다.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들 이 표현 공익과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이 법익의 균형성 위반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3번 뚜렷이 벗어난 집회 해상 명령 불응 처벌하는 거 가능하죠.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집회자를 침해한다 볼 수 없습니다. 4번은 장소 금지가 아니고 내용 금지예요. 4번이 답이네요. 재판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용 금지 규정이었고 침해된다 였습니다. 오케이? 4번은 너무 흔한 거네요. 31번은 난이도 하. 32번. 32번 많이 틀렸나요?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되는데 양심의 자유.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가 봅시다. 개수형이라 그렇구나. 우리는 뭐 이 정도 개수는 껌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 정도 가지고. 근데 특징이 있죠. 내 걸 흉내냈나? 바까지 출제했습니다. 바. 가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에 따른 혹은 양심 이유로 한 병역 거부를 가리키는 것이지 도덕적인지 정당한 것인지까지 평가합니까? 아니죠. 그 의미를 줄 수 없다. 기출. 틀렸네요. 그래서 보활, 나, 양심은 인격 형성에 관계된 가치 윤리적 판단까지죠. 뭐는 빠져요? 사실관계 확인은 안 됩니다.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위반,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은 법률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다. 해당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틀렸네요. 디귿 이런 거 판단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기출 1000번, 10,000번 될 수 없다죠. 그래서 소수의 양심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평가되지 않는 이건 우리 기억했죠. 의사로 하여금 의료비,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은 합니까? 제한한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한하지만 필요하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한번 읽어볼게요. 얻게 되는 납세자 편익, 연말정산은 공익이 금으로 제한되는 양심 실현의 자유에 비하여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제한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네요. 맞죠? 이 판례에서 제가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또 이적 표현물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 사상의 자유 제한한다. 이것도 기억하라 그랬죠? 이렇게. 라는 맞는 지문. 대체 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입니다. 오케이. 이건 위헌, 합헌? 위헌이죠. 양심의 자유 침해한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세요. 대안이 있음에도 왜 좋은 방법이 있잖아. 왜 이것만 해는 몇 단계예요? 3단계지.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죠. 그러므로 뭐와 뭐는 있다는 거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있다. 근데 이건 뭐래요? 적합한 수단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틀리면 요 정도 틀릴 수 있을까? 요즘은 틀린 사람? 아하, 역시. 죽을래? 요거 많이 내잖아. 낙태죄 사건에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있다. 그러나 규정할 수 있잖아. 좋은 방법이 있잖아. 규정하지 않은 게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야.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되잖아요. 수단 적합성부터 부정돼라고 내버리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여기 틀리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많이 틀렸구나. 요즘은 오케이. 자, 그래. 요것도 하나. 뭐 세모 합시다. 세모. 그럼 이제 2개 되겠네요. 32번. 이렇게. 자, 봐. 이건 준법서약 사건이죠. 가석방 혜택 포기하면 지킬 수 있어. 그러면 이 경우는 해당 아니죠. 수혜를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네 양심을 지킬 수 있다면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준법서약 사건입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럼 이제 손 들어볼까요? 32번 틀린 사람? 아하, 오케이. 다 마 때문에 틀렸나요? 마?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과잉 금지 원칙 키워드를 책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해? 뭐하러 해?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에요, 대부분. 그럼 위헌이면 여러분들 항상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라는 것을 해야 되고, 이거는 처음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낙태죄 사건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요 함정을 여러 번 기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함정이 아닙니다. 과잉 금지 원칙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예요. 오케이. 33번. 이것도 2023년 판결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네요. 1번. 자격면허 허가의 취소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직업의 자유. 보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이건 뭐죠? 학대 범죄 일단은 계속 읽어봅시다. 원장 교육교사의 자격을 행정적으로 하여금 취소. 어디 포인트 있어? 할 수 재량입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뭐다? 합헌. 2023년 5월 25일 판결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기출.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아동 학대, 아까 그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성희롱 등 아동 성적 학대 행위, 그거랑 헷갈리지 마요. 이건 아동 학대 범죄고 재량으로 취소할 수입니다. 그래서 합헌입니다. 두 번째 건 너무 쉽죠?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았는데 기존 보유 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반이죠. 그래서 침해가 아닌 것은 정답 1번이네요. 최신 판례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네요. 근데 이런 거 외울 수 없어. 항상 이거 뭐 있는데 근데 끝까지 읽어보는 거지. 취소해야만 한다. 만약에 필요적이었다면 좀 고민할 수도 있겠는데 할 수 이렇게 나왔죠. 재량이라는 표현 안 써준다고 했습니다. 할 수면 재량, 하도록이라고 쓰면 재량이 아니라 필요적이에요. 이렇게. 세 번째, 조정면허 받은 사람이 그 기구를 이용하여, 그쵸?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 기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 이거 좀 너무 불명확 포괄적이죠? 위헌입니다. 마지막, 이것도 최신 판례네. 시설 경비원, 경비 외 업무 종사. 아파트 관리인이 재활용 쓰레기 치웠다고 경비업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 아니다? 지나치다. 그렇죠? 4번. 2023년 3월 판결입니다. 좋네요, 이 문제. 1번, 4번 최신 판례를 알고 있는지 물어본 거네요. 34번. 이거 33번 틀린 사람? 안 들은 거지? 최신 판례 수업. 응?
이렇게. 몇 번 했어, 답을? 뭔가 본 거는 같고 1번, 4번을 고민해서 이렇게 1번, 4번 고민할 때 정답 몇 번? 잘해라. 34번. 4번 했어요? 우리? 1번? 1번 맞췄어? 틀렸다고 하지 않았어? 4번. 오케이. 본 거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안 돼. 난이도 있다고 말해주기 어려워. 최신 판례 본 사람으로서. 자, 34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최신 판례 물어본 거고 여러분들이 최신 판례 얼마나 숙지가 중요한지 알겠죠? 한 문제를 그냥 날려버리죠. 34번 합시다. 인격권. 1번도 최신 판례죠? 23년. 서면 사과. 인격권 침해한다 안 한다? 인격권, 양심의 자유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건 22년 또 나왔네요. 돌봄 취업 가동,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3번, 이런 것은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할 수 없죠. 침해한다. 4번, 더듬더듬 또 나왔네요.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답은 뭡니까? 적절한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 4번이네요. 오케이. 34번 틀린 사람 있어요? 없죠? 없겠죠? 있어? 있어? 뭐 답을 몇 번으로 했어? 어쨌든 틀렸네요. 근데 이상하죠? 그 촉수 검색 더듬더듬 사건 진짜 의외로 많이 나오지. 우리 시험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또 냈어요. 법원행시 시험에서도 나왔고 난 이 판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인격권 제한은 됩니다. 신체의 자유도 제한되죠. 나를 만지니까. 그러나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입니다. 필요하잖아요. 35번.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는 잘 봐야 되겠죠? 수형자. 일반 다른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다. 맞죠? 깔끔. 두 번째, 살인, 미수 등 사건의 수형자이면서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의 미결 수용자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용자이면서도 다른 형사 사건이 있네요. 이 사람은 조력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체될 수 있죠. 1번이 무슨 우리 공부시키나?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한 후 교반 행위. 어때요? 개봉해서 교부는 했대요. 들여다봤대요? 말이 없죠. 이것은 침해하지 않는다네요. 않는다. 맞습니다. 2번은 사실관계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판례인데 사실관계가 들어간 겁니다. 경찰 간부 시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실관계를 넣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본 듯도 하고 안 본 듯도 하면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관계까지 공부해야 된다. 3번 별건 뭐라 그랬습니까? 안 해주면 침해한다죠. 마지막 답이 너무 뻔하다. 그렇죠? 난민 인정 신청. 이 사람 외국인 형사 절차상 구속은 아니죠. 행정 절차상 구속이긴 합니다. 그런데 영장주의와 달리 변호인 조력권은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틀려서 여러분들 다 맞췄겠네요. 다 맞췄죠? 오케이. 36번. 그래서 아까 그거 서신 개봉행위 2021년 판결이고 이거 우리 교재 기본서에 있는 판결이에요. 수용자도 형사사건이 새롭게 열렸다면 그 사건에서는 주체가 될 수 있다 했고 개봉만 했지 내용은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가 아니다.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알 권리 정보공개 청구권 최신 판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번 신문의 편집인 등으로 하여금 아동 보호 요거 2022년 최신 판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기자가 이 사람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하는 거 금지고 이것이 알 권리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요. 왜? 학대자와 아동이 밀접하기 때문에 밝혀지면 결국 누구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아동에게. 그렇죠? 2022년 판결 중에 아주 중요한 판결인데 기출이 됐네요. 자, 두 번째.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 보고된 자료 열람기간, 이것도 21년 판결. 이건 21년 판결이고 회계 자료 열람 기간을 비교적 짧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알 권리를 어떻게 돼 있다? 침해한다. 요거는 제가 21년 판결 정리 내용으로 드렸던 것 같은데 침해한다 판결입니다, 여러분들. (3번) 이건 우리 책에 있던 여러 번 봤던 거죠. 군사법원법에서 이제 앞으로 전자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전 거는 안 하고 이후 것만 적용하도록 하는 거 합헌이죠. 정보공개 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네요. 침해하지 않는다. 2번 몰랐다 하더라도 3번은 명확하게 아는 판례. 4번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성적 안 알려준 것도 알 권리 침해였고 알려준다고 하면서 6개월로 제한한 것도 침해입니다. 오케이. 36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판례들 다 잘 정리해 두시고 두 번째 그거 회계보고 자료 열람기간 3월로 제한한 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3월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 분쟁을 조기 안정시키자는 목적은 알겠다. 그런데 영수증 예금 통장은 사본 교부가 되지 않아서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에도 필사도 허용되지 않고 열람 기간마저 3월간으로 짧아서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라는 이 사실관계의 점이 있어서 알 권리 침해한다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이 판례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21년 판결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없으면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게 좀 좋겠네요. 어쨌든 명확하게 3번이 틀려서 여러분들 이것은 답 찾아내셨을 것 같아요. 자, 36번. 맞췄죠? 3번 문제 때문에. 자, 37번 결사의 자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지역농협 이사선거가 선거권 아니고 결사의 자유,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였고 선거운동 방법 금지하는 것은 뭐죠? 침해한다죠. 반면 누구랑 다르게 새마을 금고는 침해하지 않는다죠. 밑에 침해하지 않 바로 나와버렸네. 60일 지문인가 이거? 그렇죠? 1번, 2번이 나란히. 그리고 3번, 4번 가입 강제시키는 거 모두 합헌입니다. 그렇죠? 단체에 힘을 주기 위한 거죠. 합헌이고 1번은 침해, 2번은 침해 아님. 알고 있냐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정답 1번. 이건 틀린 사람은 볼기짝 때릴 거예요. 37번. 없죠? 남으세요. 38번. 형벌 불소구 원칙, 소구위법 금지 원칙. 이거 1번 보세요. 참 재밌죠?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판례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뭘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야 돼? 형사법 지식 동원해서 풀어야죠. 행위시법이 폐지됐어. 그런데 부칙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처벌한다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합헌이에요. 형벌 불소구 원칙입니까? 아니죠. 이건 뭐 적용하는 거라 그랬어? 행위시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그렇죠? 이 판례 그 판례예요. 형벌 불소구 원칙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에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니라 행위시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고 이 표현 들으면 알 거야. 이것은 13조 1항 형벌 불소구 원칙의 보호 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이 문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판례입니다. 고판례에 사실관계를 넣어준 거야. 오케이? 1번이 그 판례라는 거 알아야 되고 요 지문 거기 해당 부분에다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어쨌든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이 1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지문 참 잘 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좋고. 두 번째, 그런데 2, 3, 4번이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노역장 유치조항 형벌 불소구 원칙 적용되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 되므로 오케이. 위반된다가 맞죠? 맞고.
2번, 3번. DNA 신원 확인 정보 이거 비형벌적 보안 처분이고 소급 입법 금전치 적용되지 않죠? 맞죠? 4번.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도 형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보안 처분이죠. 적용되지 않는다. 즉 3번, 4번은 똑같습니다. 보안 처분, 새로운 형태의 보안 처분은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역장 유치 조항이라든지 또 사회봉사명령을 5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올린 경우는 적용된다. 그리고 위반된다죠. 오케이. 39번 틀린 사람 있나요? 오케이. 39번. 적법 절차 영장주의 세트라 그랬어요. 39번. 틀렸어? 39번. 적법 절차 원칙의 세부 규정이 영장주의라 그랬습니다. 둘이는 세트로 다닌다 그랬죠. 넓은 의미의 적법 절차, 또 좁은 게 영장주의예요. 이거는 2번은 우리가 그거죠. 상한 기간을 마련하지 아니한 거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네. 근데 정답 지문은 아니네요. 위반된다 해버렸네요. 맞는 지문이죠. 왜 응 했어요? 뭐가 틀렸어요? 위반된다잖아. 과잉금지 원칙 위반되고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되고. 근데 제가 무슨 지문으로 나올 거라 그랬죠?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지문으로 나온다고 했죠. 위반된답니다. 1번 먼저 보면 도시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예정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 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해제 절차.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위반이야 아니야? 위반 아니지. 그렇죠? 재산권 침해 이런 것들 아니다. 재산권 판례겠죠? 재산권 침해 아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적법 절차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2023년 6월 선고입니다. 제공해드릴게요. 이것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싶지만 정비, 무슨 도시 개발 계획, 정비 사업 이런 것들 다 대부분 거의 다 합헌입니다. 그런데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소유자 등이 30% 이상 나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해제한다는 것이에요.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 특별히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고 2번 넘어가고 3번 기지국 수사 이런 것은 모르면 혼나는 지문 정신 바짝 차리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은 영장주의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고 위반되지 않는다죠? 맞네요. 4번 이것도 안 되죠. 모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년 내지 3년의 병원 치료 내역을 제공한 거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위헌이죠. 그러나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죠. 왜? 여기서 나왔잖아. 사실조회 임의수사라는 거죠. 사실조회 임의수사는 영장주의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 1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4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틀린 사람? 왜? 아하, 오케이. 또 틀린 다른 사람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1번 했어?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1번은 함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근데 위반되지 않는다 일단 넘어가 모르면. 그럼 2, 3, 4번에서 골라내야 되는데 명확한 건 제끼고 4번 같은 걸 보면 국어란 말이에요. 임의수사 사실조회라고 힌트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적용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 또 있죠. 임의수사 사실조회인 거.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 자료 취득 행위는 아주 간단한 정보를 사실 조회하는 것에 불과해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있죠. 사실 조회 상당히 많습니다. 김포
시장이 경찰서장한테 집회 자유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 넘긴 것도 사실 조회여서 영장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했어요. 세 개 지금 떠올렸네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틀린 사람 몇 명이라고? 들어봐, 손. 소수입니다. 난이도 하하는 아닌가? 이렇게. 자, 40번 봅시다. 전기통신 영무 제공,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어쩌죠? 이거? 본인 확인 합헌위원? 아까 말했죠? 합헌인 판례죠? 침해하지 않는다. 옛날 우리 판례에서는, 우리 지문에서는 통신의 자유는 제한하고 침해하지만 비밀은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두 가지입니다. 통신의 자유, 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이고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신의 비밀은 아직 개통도 안 했는데 제한하지 않는다. 오케이. 두 번째. 바로 나왔네. 이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원칙 위반입니까? 13번 케이스 문제. 그건 줄 알았어요? 전기통신사업법 위치 뭐예요? 아니구나. sorry. 이러면 안 돼. 전기통신사업법만 보고 이렇게 헛소리하면 안 돼요. 위치정보 추적 자료잖아. 이것을 요청하는 통비법 조항은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위헌이죠. 영장주의 위반은 아니죠. 적용되지만 위반은 아니지만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통신의 자유 또 무슨 기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통 침해다. 아이고 창피해라. 3번 인터넷 훼손 감청 사건 어쩌습니까? 몇 단계 위반이겠어요?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죠. 침해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맞죠? 4번 미결 수용자 변호인 아닌 자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검열, 접견, 제한 다 할 수 있죠. 녹음, 녹화 다 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도 안 되고 법의 균형성도 인정된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렇죠. 쉬웠네요. 이 문제는 40번 틀린 사람 없죠? 오케이. 엄청나지만 40문제를 어쨌든 다 풀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1번, 18번 어려운 문제 맞고 23번, 24번, 32번 정도네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로 난이도 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7개가 아니고 5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이거는 사실은 11번, 18번은 난이도 상이 맞고 23번, 24번, 32번은 세모예요. 세모. 그렇게 치면 3개, 4개. 딱 4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4개 틀렸으면 아주 잘한 게 맞겠습니다. 4개 틀렸으면 함정에 빠져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난이도는 제가 상은 4개에서 5개로 카페 글 수정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8개, 9개, 10개 틀린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합시다. 그래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사람들 해주시고